키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자본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마인드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키언니는 한 번도 회사를 경영해 본 적이 없고 기업체를 굴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최고 경영자 마인드에서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죠? 꼭 내가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 대신 경험하신 분들이 기록을 남겨놨어.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아. 근데 다른 분들이 산 인생의 기록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느낄 수도 있고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책을 읽으면 두 사람의 인생을 덤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인생 3번 산 거야. 그리고 만약에 책을 10권을 읽었어. 그러면 10사람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었던 지혜들을 우리는 인생 한 번을 살면서 그걸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기업체를 한 번도 경영해보지 못한 큐언니가 어떻게 경영자의 마인드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읽으면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게 눈에 딱 보일 거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크세노폰의 경영론.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경영학 개론이에요. 지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윤활동, 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개개인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근데 과거 그리스 사회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돌아가는 경제의 원리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경영활동은 달라진 게 없죠. 크세노폰의 경영론은 고대 사회의 원초적인 경영활동이 어땠는지 보여주죠. 이 크세노폰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였고 이게 말년에는 농장을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저술가로도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사 경영과 농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막 기록을 해놨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눈여겨봤던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 경영론이에요. 주로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기업체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을 운영하는 게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정말 흡사해요. 이 경영론에 나오는 여자의 역할은 단순히 살림하고 애기 보고 청소하고 육아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과거로 치면은 안방마님의 역할이죠. 곳간의 열쇠를 쥐고 하인들을 막 통솔하는, 그러니까 내전의 우더른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알려주는 가정경영에서는 노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노예들의 관리법, 재정 수입의 간수,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걸 간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출과 분배, 그리고 곡식과 가재도구의 질서정연한 보관 방법과 그 사용법에 대해까지. 이 느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넷플릭스에 브리저튼이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귀족 출신의 여자가 공작이랑 결혼을 해서 그의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죠. 그때 그 집을 총관리하는 관리인이 이 새로운 세대 공작 부인에게 이 가정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것저것 알려주죠. 하녀는 몇 명이 있고 여기선 어떻게 이게 매니징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다 스케줄이랑 다 알려줘요. 보고를 합니다. 그때 공작 부인이 말하죠. 나도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다. 어떻게 하인을 다룰 것인가, 그리고 가정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근데 이곳은 규모가 더 큰 것 같으니까 나 혼자 관리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자네가 나를 좀 많이 도와주게. 그러니까 뭐야? 어느 나라건 이 상류층에서는 여자들에게도 가정 경영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을 했던 거예요. 총 가정을 매니징하는 첫째 부인의 권한은 아주 막강했겠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노예를 다스릴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육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놨죠.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들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고 존중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의력 있는 관리 책임자를 정말 잘 감독을 해야 된다. 주인이 모든 일꾼들을 어떻게 다 감독을 하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기보다는 중간 관리자들을 육성을 해서 이들이 노동자를 다스리는데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동으로 부리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얘 한 명만 감독을 하면 밑으로 막 까내려가기를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리고 이 관리자들에게 정의,
양심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이것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칭찬과 예우를 통해서 더욱더 정직한 행동을 장려를 했죠. 한마디로 명예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따로 빼돌리지 않게 만들고 나만을 위해서 일할 충직한 개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리자, 중간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체벌을 하고 징벌을 했죠. 이 관리인들에게, 중간 관리인들에게 이러한 욕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크세노폰이 설파하려는 경영론의 함의는 가정 경영이나 농장 경영 이러한 범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농사일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법이 정치, 경영, 전쟁술 모든 사회활동에 확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에게도 가정 경영에 필요했던 역량이 공통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하들을 열정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의 포인트라는 거죠. 관리자들에게 정의를 가리키고 신상필법의 원칙대로,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을 규정대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처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차등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권고도 이 경영론을 확장 적용한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이 내용들이 현재 회사 관리,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가게 관리, 업장 관리, 경영을 위한 재무 관리, 그리고 인재 관리에도 해당이 되니까 주인된 입장에서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